결제하러 갑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매년 후년에 진행될 사업이나 기획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각 기관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지금 기관에 입사한 지 1년 반, 신입 시절부터 3년 정도 했던 그 공모사업의 규모에 반해 항상 공모사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답니다. 마침 기획사업이 떴고 그 주제가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 중 하나였는데요. 구미가 당겼고 작성해 보기로 했죠. 기관에서도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작성하는 과정은 꽤 길고 어려웠습니다. 초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후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넉넉하게 2주,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10일에서 일주일 전에는 리더분들께 완성된 계획서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그 계획을 짜고 서류 작성을 시작하긴 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과정은 플러스 알파로 붙는 부분일 뿐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을 멈춰놓고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틈틈이 짬을 내서 계획서를 작성해 내려갔답니다. 또 기획사업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계획서를 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뿐 아니라 제 후임 선생님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고민하던 중 전 환경을 택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환경 관련된 드러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것을 어떻게 녹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선 신도시이자 배드타운인 이 지역에 조직화 사업이 하나 꾸려지면 좋겠다는 내용을 슈퍼비전으로 전달해 주셨고 환경보호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조직 활동으로 가닥을 잡고 계획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효과적일까? 사업을 1년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2년, 3년 이어가려면 어떤 작업이 있어야 할까를 고민했답니다.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환경교육, 주민들이 참여하는 홍보, 인식 개선 등으로 키워드가 추려졌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일정이 늦춰지긴 했지만 저와 후임 선생님 모두 제 시간에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답니다. 이때 그 후임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신 와중에서도 계획서를 써내려간 그 집중력에 박수를 보내봅니다. 까마귀 소리가 나. 엄청나. 제가 이때 외부에 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날 아침만 해도 선정 메일이 도착하지 않아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복지관 단체 톡방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선정된 걸 축하한다고 말이죠. 기쁨이 잠시 지나갔고요. 우려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후임 선생님이 작성한 사업 2개가 모두 선정되었거든요. 뭐야? 되길 희망해서 제출한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렇긴 했는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경로식당을 다시 운영할 때였습니다. 후임 선생님이 자원봉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봉사단체를 맞이하고 펑크가 나는 날이면 개인 봉사자에게 연락해야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던 때였답니다. 그래서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고 일단 복귀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후임 선생님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기대와 기쁨을 표현해 주셔서 안심이었죠. 이제부터는 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겠네요. 계획서를 다시 한번 들춰봐야겠어요.